안녕하세요, 우티슈트의 우치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DJI 에어 2S입니다. 굉장히 핫한 제품이죠. 출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받았고요.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신제품이다 보니까 언박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자세히 사용해보고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날리고 오고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니도 날려봤고 매빅2 프로도 날려봤고 팬텀도 날려봤고 이번에 에어를 날려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은 간단한 비행 정도만 해봤지만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매빅 에어 2S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외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화질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트래킹이라든지 마스터샷이라든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 드론을 사면 좋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의 특징부터 먼저 보시죠. Don't think they need us no more. In my head like a blitzkrieg, on my heart like a war. Coming back for your heart now, 'cause this one ain't mine anymore. DJI 에어 2의 후속작 에어 2S입니다. 매빅2 프로를 가장 오래 날렸던 경험으로 첫인상은 매빅2 프로의 축소본의 느낌이었습니다. DJI에서 상위급 모델에만 들어가던 1인치 센서가 들어갔고 이번에 핫셀블라드라는 이름은 빠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고화질의 4K 60프레임 또 새롭게 5.4K의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했기에 저는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생긴 모양 자체는 매빅2 프로에 비해서 덜 예쁘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날면 의미가 없죠. 거의 단품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하나로 재미를 보지 못하니까 콤보 기준으로 약 16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드론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00만 화소 35mm 환산 22mm 화각에 조리개 f2.8 고정입니다. 동영상의 해상도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30프레임, 60프레임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4K 촬영이 100mbps인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 2S는 150mbps로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줌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광학 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10비트 영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더더욱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은 무풍 기준 30분에서 31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 마스터샷, 향상된 액티브 트래킹 5.4K 1인치 센서 등등 요즘 드론 카메라 치고는 혹할 수 있는 스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준에서 촬영한 결과물과 테스트들을 보면서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매빅2 프로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에어 2S가 있습니다. 크기부터 좀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핫셀블라드 1인치고 그냥 일반 1인치인 상태에 ND16이 둘 다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시에 날려가지고 화질 테스트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산 정상이고요. 바람이 꽤나 부는 상태입니다. 비행의 정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연기.
자, 비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에어2S 5.4K 셔터 속도 50분의 1초 ISO 100, 화이트 밸런스 5600이고요. D록으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m 정도 떨어진 상태이고요. 에어2S가 5.4K 촬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리뷰를 하고 있는 하셀블라드 카메라입니다. 하셀블라드 카메라는 인간이 달에 최초로 그 발자국을 담은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리고 잡았다 하면 기본 1000만 원. 우찌 매빅2 프로 때 하셀블라드랑 협업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카메라가 나왔다. 그래서 화질은 어떨까? 같은 1인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등급이 매빅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5.4K에서 에어2S가 더 여기서 등급의 차이가 느껴지는 게 핸드폰으로 보면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ISO 셔터 이런 것들은 정할 수 있지만 조리개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매빅2 프로의 경우에는 조리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2.8 고정이기 때문에 제가 2.8로 하고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물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얘가 좀 약하네 이런 느낌은 받지는 못했고요. 우찌. 네, 이렇게 해서 에어2S의 비행 시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완충을 해온 상태이고요. 비행 준비를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무풍에서 가만히 대기했을 때 약 31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띄워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띄워가지고 비행을 이것저것 좀 하면서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초시계도 들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시계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촬영도 바로 누를게요. 촬영 눌렀고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입니다. 이 환경에서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런 부분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비행을 하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3분 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쭉 여기저기 자 돌면서 촬영을 해볼게요. 자, 쉬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가면서 위로 날리면 자 19분, 17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놓게 되면 다시 9분, 10분,
11분, 12분 이렇게 차죠. 그리고 우리가 날리는 비행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0%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핸드폰의 경우에는 1%가 남는다. 그럼 사용하다가 꺼지고 하는데 드론은 날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혹시나 멀리가 있다,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30분 풀 비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나무를 보면 바람이 꽤 부는 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 볼게요. 위에는 바람이 더 심하게 불 수도 있으니까 쭉 더 올려서도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자, 100m까지 올리고 바람 지금도 많이 불고 있지만 결과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6분을 날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현재 핸드폰에는 23%가 남았다고 뜨고요. 5분 30초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 로우 알람이 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기가 리턴 투홈을 하게 되는데요.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나는 더 날리겠어 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는 멀리 가면 안 되겠죠. 이 알림이 떴을 때는 무조건 돌아오고 주변에서 날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정말 많이 없다. 배터리에 12 빨간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이 정도 되면 내려야 됩니다. 2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19분 정도 비행을 했다고 뜨고요. 배터리는 10% 남았다고 뜹니다. 지금이면 내려야 돼요. 배터리 매우 부족이라는 알람이 떴고 지금 딱 내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팩으로 약 20분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20분 정도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FPV 드론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이 비행 시간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 30분, 40분짜리를 계속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짧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27분이냐 30분이냐 33분이냐 이 정도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일 수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극하게 날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든 에어든 뭐든 대부분 한 20분 정도 날리고 말고요. 배터리 여분으로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다시 내렸다가 쉬고 그렇게 날립니다. 어쨌든 약 20분이 유효 비행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모드나 더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나 그런 경우에서는 뭐 17분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누나 다시 한번 가봐. 저거 뭐야? 가봐. 아니 저기 가보라고. 이상한데? 헉,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맞지? 대박인데요. 다시 내려봐. 좀 내려왔다. 한번 가봐. 안녕. 우찌 에어2S를 광고하면서 퀵샷에 추가로 마스터샷이 추가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멋스럽게 촬영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제 기준에선 약간 기대 이하였습니다. 마스터샷 기능을 켜고요, 피사체를 체크하고 고를 하면 약 2분 동안 알아서 드론이 촬영하게 됩니다. 줌도 하고요, 돌기도 하고요, 앞으로 쓱 긁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그냥 내가 직접 촬영해서 편집하는 게 더 예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정들에 보니까 종류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기록되어 있는 비행으로만 촬영을 하고 템플릿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촌스러운 편집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정도 쓰고 안 쓸 것 같은 마스터샷이었기 때문에 마스터샷 때문에 살 필요는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액티브 트래킹이 조금 더 강력해지면서, 안 그래도 이 기능은 제가 매빅 때부터 아주 잘 사용하던 기능이었고 미니 때는 없어서 너무 불편했던 기능인데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요, 드래그 및 팔로우만 하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드론은 가만히 있고 카메라만 따라오는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평행을 이루면서 따라오는 모드도 있고 심지어 돌면서 따라오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꽤나 만족스러웠고요. 장애물이 있는 쪽으로도 사람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도 잘 피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꽤나 만족스러웠고요. 한 번 더 자동차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트래킹을 걸어두고 속력을 좀 올렸습니다. 와, 정말 잘 따라온다, 만족, 이러고 있었는데 옆으로 비행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는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처박히더라고요. 속도를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드론 속도도 빨라졌고 박자마자 나무에 드론이 걸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대롱대롱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시나무더라고요. 어쩌지 하고 있는데 드론이 그냥 쑥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날개 2개가 부서져 있고 렌즈 필터가 날아가 있고 다리가 부서져 있더라고요. 앞뒤 비행 시에는 비상정지나 트래킹을 하면서도 잘 피했는데 사선은 역시나 약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래킹 기술에 100% 의존하지 말고요,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날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부셔지긴 했지만 짐벌 작동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평소에도 ND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잘 날리고 있습니다. 액티브 트래킹 기능은 저처럼 혼자 촬영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능이고요, 액티브 트래킹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 대만족 수준은 아닙니다. 동물 트래킹은 너무 작아서 실패를 여러 번 했었고요. 사람 트래킹에도 가는 방향을 계산해서 트래킹한다는 말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물이 약간 가려지고 따라오는가 싶더니 어려워하고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셀렉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보셨다시피 100% 의존하지만 않으면서 날리면 좋은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에어2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 Put your hands in mine, don't look back. Caution to the wind, let's start this dance. You're a little crazy, and I'm a little messed up, but I ain't got no maybes. You're my only one, I need you like a drug. My medication love, yeah, I'm ready to jump and choose you. In better or worse, I'll choose you, even when it hurts. 네, 이렇게 해서 DJI 에어2S의 사용을 끝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하고 3주에서 4주 정도 계속 다니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드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매빅 미니는 4K나 바람의 저항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어른들의 최고급 드론 장난감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액티브 트랙도 없었고 디로그나 이런 것들도 없었다 보니까, 물론 미니2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더 생기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요. 팬텀 4 프로 플러스도 날렸었는데
걔는 바람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결과물도 좋았지만 다리가 접힌다던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챙기면서 가방을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어와 매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기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빅 2 프로, 매빅 2 줌이 조금 더 상업적에 가깝긴 하지만 제가 날려본 에어 2S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드론의 임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임무를 촬영할 경우가 많다고 하면 매빅 2 프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색감 자체가 임무를 담기에는 적절하진 않더라고요. 좀 많이 붉게 표현이 되는데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색감 부분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고요. 5.4K에서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이 좀 뭉개진다. 에어 2S가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보통 우리가 드론 촬영을 하면 확대를 잘 안 합니다. 저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300%, 600%를 확대를 했던 거고요. 기본적인 매빅의 화질도 아주 좋기 때문에 화질 때문에 얘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화질이 매빅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그리고 4K 60프레임이 되는 거 말고는 나는 그걸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조건 요거를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색감은 얘보다 안 좋긴 했지만 보정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다 보니까 저는 에어 2S를 사고 난 뒤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후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빅과 에어 2의 기로에 서서는 그런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비행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미니랑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얘도 안정적인 비행을 잘 해줬고요. 에어 2S를 사용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끝내보겠습니다. 갈수록 액티브 트랙이나 장애물 회피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영화처럼 부드럽게 피하거나 광고처럼 완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는 물론이고 한 7, 80%를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믿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액티브 트랙 자체의 기능은 매우 만족하지만 센서가 앞뒤로는 작동을 잘 하지만 왼쪽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약하니까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능을 너무 맹신했다가 저는 다리 한 개를 보내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매빅 2 프로와 에어 2S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성능이 매빅 2 프로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도 등급 자체는 에어냐 매빅이냐로 나뉘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좀 더 격차를 둬서 저렴하게 나와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플라이 모어 키트까지 한 16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얼른 프로모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물론 저는 샀지만 우찌. 그리고 5.4K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4K 60프레임도 마음에 들었고 액티브 트랙도 좋지만 5.4K에서는 액티브 트랙이 안 되는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4K도 화질이 좋으니까 4K 60프레임에서 안 되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주의를 선회하면서 계속 비행을 하면서 슬로우 모션을 걸면은 조금 더 기가 막힌 편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K 30프레임에서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미니 위에 에어가 있고 에어 위에 매빅이 있고 매빅 위에 팬텀이 있고 인스파이어가 있어서 등급 차이가 나는 건 알겠지만 성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조리개 조절만 못하게 빼놓은 건 약간의 끔나누기가 좀 있지 않았나. 조리개 조절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낮에 잘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조리개만 조절됐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에어2를 샀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사긴 했지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찌! 그리고 플라이모 키트에서 사용할 만한 ND 4, 8, 16, 32
주는 것과 거기에 딱 맞는 가방들까지 해가지고 잘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날다가 받기는 했는데 다리 한쪽만 가져가는 어느 정도의 내구성도 보여줬고, 바람이 아주 강한 곳에서도 날렸지만 결과물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에어2S로도 제가 움직이는 상업 환경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잘 해낼 드론이기 때문에 산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사용을 하다가 알려드릴 것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JI 에어2S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다음 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얘는 그냥 접어서 위로? 나 실수로 위에를 눌러버렸다. 놓고 잘 어울려.